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3일 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되는 보고 걸로? 싶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정신을 못 차렸던 분이 여돈 앵커였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3일을 쉬니까 이게 약간 바이오리듬이 좀 깨지는 것 같아서 깨지죠. 네, 한 이틀 정도가 다 적당하지 않을까. 오늘 화요병 왔습니까? 화요병? 그러니까 월요병 같은 화요병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 얼굴이 갑자기 너무 크게 나서 당황스러운데 피디님 조금 빼주세요. 네, 월요일 날 같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부은 네. 얼굴이라서 조금만 빼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주말 사이에 그래서 챙겨야 할 이슈들이 되게 많고 시장 정리할 내용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다 챙겼습니다. 주말 라이브 때. 그래요? 챙겼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챙겨주셔야죠. 간단히 이걸 해야죠. 제가 챙길 거고요. 네. 그다음 오늘은 저는 간단히 하고요. 이분을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저희가 또 특별히 네. 모셨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님을 모셨는데 네. 이분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미국 또 해외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 전부 다요? 예, 이분의 발언이 예. 오늘 과연 또 얼마나 음. 좋을지 안 좋을지가 저는 일단 궁금하고요. 결론이 뭡니까? 이따가 이따가? 들으시죠. 네. 네, 이따가 들으시고 듣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우리 최일호 상무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주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시장 정리해 주셔야 될 텐데. 사실 지난 금요일 날은요, 그 공인지표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네. 잘 나오면은 주가가 요즘 빠집니다. 왜 빠집니까? 금리가 올라갈까 빠지는데 네. 못 나와 보십시오. 침체가 온다 만다 해서 또 빠질 또 거기 때문에 빠지죠. 일단은 뭐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3대 지수를 상승시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주제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드디어 아마존이 오늘부터 어제부터였죠. 주식 부단이 적용됐습니다. 세 자릿수가 됐죠? 예. 혹시 얼마에 끝났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120달러 후반대 끝난 걸로 보이니까요. 아. 이제부터 여러분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3대 지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예. 네. S&P 500 0.31% 올랐고요. 다우가 0.05%, 나스닥 0.4%가 올라갔는데 우리 여덟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마지막 것처럼 예, 음봉.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아침에 좋았거든요. 줄줄줄. 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아주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네. 것에 굳이 의미를 저는 좀 부여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해보도록 다우는 할게요. 뭐 0.05%는 뭐 거의 그냥 올라왔다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올라왔던 그 이유 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한번 흐름을 짚어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0.9% 하락, S&P 500 1.2% 하락, 나스닥 1% 하락으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다 보시면 좋은데 이걸 딱 보시면 놀라운 수치가 보이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보이는데 유가가 120을 찍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아니 네. 이제 유가가 120달러도 뭐 어쩔 수 없게 또 중국이 봉쇄를 풀어서 다시 네. 수요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항상 우리나라 그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서 뭐 그분들도 당연히 음. 이 사업을 하시니까 그렇죠.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구조는 알겠는데 전 전체적으로 이런 유가 우리나라 기름값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쉽지 생각을 않습니다. 어제 이제 아버지와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없다?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정책을 뭔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전국에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겠죠. 무지하게 싫어할 것 네,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150달러가 안 멀어 보입니다. 지금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뭐 큰일 한 번 터지면 네. 사실 뭐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인데 저는 놀란 게 경유값이 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좀 요즘에는 그런 뭔가 여론을 반영해서 그런지 경유값을 조금이라 5원이라도 내리려는 주유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대다수가 좀 그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유가가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다음 날 기름 늘어가면 바로 반영돼 있고 그렇죠.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좀 낮춰지지 않잖아요. 잘 반영 안 되죠. 세금을 줄이고 그래서 떨어지는데 다시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사용을 하는 기름값은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네, 참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리 여도은 앵커가 상당히 국가적인 정책에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 국가적인 저는- 정책이 저는 아니었고요. 비판적인 게 아니고요. 저하고는 손을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바로 다음 페이지 예, 넘어가도록 그런 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네. 오늘 올라갔던 내용이 뭐냐면 분할 기업들 알렸다고 적었는데요. 네. 아마존, 알파벳, 쇼피파이, 테슬라의 공통점은
분할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아마존 1.99% 올라갔고요. 어쩌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아마존 알파벳이 똑같습니다. 1.9. 1.99, 네. 1.99, 1.97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보여요. 상당히 좀 사이좋게 올라갔는데요. 분할이 적용되는 그 상한 호재가 나오다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알파벳이 7월 15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쇼피파이가 6월 20일 주총 때 발표가 되고요. 네. 테슬라 8월 1일 주총 때 발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기업의 효과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저 아마존 오늘 사야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금요일 날 했었잖아요. 네. 그날 샀어야 됐잖아요. 그날 하루 올라간 게. 네, 샀어야 됐죠. 네. 샀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 동안에 아주 협소한 생각이고 네. 조금 더 폭넓게 본다 그러면요. 분할 효과를 같이 보실 건데요. 네. 3개월 이후에 7.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보시면 되고 6개월에는 13.9%, 1년에는 25%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더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천천히 사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조언드립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동안 사실 아마존이 워낙에 덩치가 커서 네. 매수하기 어려웠던 혹은 이제 우리가 그 소수점 거래로만 샀던 분들은 한 주 뭐 한 10주 정도는 가볍게 지금 소수점 매매 하신 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뭐 0.001주가 돼갖고 주식이 그래도 이제 너무 쪼개져갖고 증권회는 알아서 네. 잘해주겠죠. 먼지같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라고 보시고 네. 시장 대비 많이 올라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국 관련해서 중국 규제 관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네. 보였는데 DD 글로벌이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약 24%가 올라갔다는 거 네. 보여드리고 진원닷컴이 6.53%, 알리바바가 6.22%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실제 중국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못 믿습니다 이걸. 아니 왜냐면 몇 번째입니까 나온 게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뭔가 조금 말이 나오든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올라갔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규제 완화보다는 그 봉쇄가 완화됐다면 올라가는 게 더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이 그동안 봉쇄를 하면서 네. 뭔가 경제적으로 뭐 최근뿐만 아니라 한동안 계속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그러게 되면 항상 내수를 좀 부양시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였잖아요. 이 디드투싱 관련해서 이제 신규 고객을 다시 이제 받을 수 있게 그 풀었죠. 했습니다. 예. 좀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좀 규제 완화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중국이 좀 단비를 그래야죠. 뿌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어요. 네, 알리바바가 국내 보유한 순위 한 중간이거든요. 맞아요.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었는데 오늘부터 올라가길 바라겠고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제 기억에는 100달러까지 못 갔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99달러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올라갔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국제 그다음에 유가? 아까 얘기했던 국제 유가 아니 미국 유가입니다. 네. 미국 유가인데 어제자를 갖고 왔거든요. 4.86달러.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하는 최고치예요? 그런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안 빠지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 5월 CPI가 다시 한번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좀 반칙 아니겠습니까? 4.86이면? 근데 이제 4월 내내 네. 이제 5월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6월에 발표되는 지표가 5월 중에 흐름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좀 기대를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유가가 될까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간 적이 없었잖아요. 지난달 CPI가 8.3%, 이번이 8.2%거든요. 8.2%가 더 나오면 이번에 큰일 납니다, 진짜. 저는 네. 크게 기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은데요. 가장 낮은 적과 비싼 적을 같이 비교해 봤더니 캘리포니아 6.34, 조지아가 4.29로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 이렇게 커요? 그건 저기 여의도하고 지방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방도 그렇게 우리나라는 저 정도로 차이 나지 않아요. 지금 저거 보면 한 그렇습니까? 20% 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20% 넘어가죠. 예. 강남 지역이 네. 아무리 비싸도 일반 휘발유가 한 2,100원 선 아닌가요? 200원까지 200원까지 봤거든요. 올라? 그럼 20% 비슷하네요. 차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유가를 본다 그러면 CPI 어렵다. 이번 주 그쵸. 금요일이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주간 단인가요? 아닙니다. 어제? 어제 거죠. 왜 주간단을 갖고 옵니까? 월요일이니까 오늘. 오늘요? 월요일 같으면 화요일이니까. 그걸 화요일이니까. 고맙다 시리즈도 그럼 준비 안 하셨겠네요? 아니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전 날짜를 어기지 않습니다. 월요일만 하는 거니까 뺐고요. 참 변명이십니다. 1번 애플인데 네. 그 세계 개발자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그쵸.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번은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묶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할 기업의 날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끝. 오늘은 끝입니다. 오늘은 기사가 없었고요. 네. 실제 오늘 올라갔던 거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기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 라고 보시고. 어제 괜히 쉬었네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려가 되어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건데 최근에 고용 지표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근데 우리 요동원 앵커는 뭐 1인 기업이 하다 보니까 줄일 만한 사람도 없고 줄일 필요가 없다. 제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상당히 좀 고민스러워지고 있는데 줄이실 예정이세요? 저희도 직원이 우리 대리팀과 한 두 명 있으니까 박 팀장. 물론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만 같이 대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10% 감원을 예고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동결했습니다. 쭉 보시는 것처럼 동결 혹은 연기 감원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넷플릭스 감원했고요. 이렇게 많이 줄이고 있다. 제가 이거를 다 못 적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훨씬 더 많았다는 대표적인 거. 기업들에서 지금 채용을 조금 꺼려하고 있고 줄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큰 예. 이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애플인데 애플은 소매점 기술 지원팀을 충원을 보냈다는 것도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펠로톤은 약 2,800만을 감안했기 때문에 전 직원의 4분의 1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용을 줄여야 하니까요. 예, 비용 절감 때 하는 건데 비용 절감을 하필 직원들을 줄여서 할까 현재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게 직원을 고용을 줄이는 게 비용 절감의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나왔었고 트위터만 더 말씀드리면 신규 채널 동결한 것뿐만 아니고 이번 그 일론 머스크가 그 가짜 계정에 대한 그 파악을 확실하지 않으면 네.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발표하면서 주가 좀 빠졌거든요 오늘. 트위터는 좀 더 악재 겹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기업들이 신규 채널을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어쨌든 모습이네요. 뭐 이렇게 신규 채용이나 비용을 절감을 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면은 뭐 그게 또 다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있는데 혹시 자칫 저 같은 인재를 내보낼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솔직히 저는. 어딜 나가? 한- 부장님 나가시면 어디 나가실 건데? 그게 걱정이라서 네, 네. 그런 분들 싹 좋은 빼고 인재? 잘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월요일 같은 화요일인데 고맙다 시리즈를 한 주 걸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잠깐만요. 숙제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타박하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최악에선 조금 나아진 거잖아요. 조금 나아진 네.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번 달 소비자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고 다음 주에 또 금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따른 전망을 잠시 후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아시아 4대 종합식품 박람회 올해로 4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서울푸드 2022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친환경 식재료부터 가공식품, 로봇과 AI를 활용한 혁신 기술, 식품 포장 기기까지 글로벌 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푸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 시 입장료 무료. 서울푸드 트렌드 세미나도 놓치지 마세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금융시장. 약한 기업들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힘세고 강한 기업들을 열심히 찾으려 하죠. 그러나 이때 시장 환경 자체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환경 전체가 악화되는데 아무리 강한 기업이라고 해도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40년 만에 돌아온 역대급 인플레이션. 투자의 환경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출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함께 찾아보시죠.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덜 먹어야죠. 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허리띠를- 이런 얘기 할 때는 미리 좀 허리띠를- 힌트 주시고 제가 욕 먹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졸라 맨다. 더 쪽도 계실 네, 거고 네. 저는 더 번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에서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기 위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번다.
예, 그러기 제가- 위해서는 다양한 곳에 뭐 눈을 떠야 되는데 저희가 뭐 위즈덤 컬리지도 있고 지금 방금 그렇죠. 전에 소개드렸던 서울 국제식품 산업대전 이런 것들을 이제 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트렌드 파악도 할 수 있고 네. 무료 시식 아 시식 이어집니까? 못 먹으시니까 아 알겠습니다. 참관객으로 네. 예, 가질 수 있다고 가보겠습니다. 하니까 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나 뭐 포털 검색창에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덜 먹는다 살 빠지시겠네요. 지금 계속 고물가니까. 지금 한 150g 빠졌을걸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드시게 하기 네. 위해서 시장 대응 철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 함께합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채슬리라는 이름이 뜻이 뭔가요? 채슬리가 네. 사실은 영화 속의 주인공 이름인데요. 영화 예. 어떤 영화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실화잖아요. 예, 거기에 나오는 비행기의 기장 이름입니다. 오. 그래서 비행기의 기장이 네. 위기 상황 속에서 승객을 다 구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네. 살아남는 투자 자문사 운용사가 되자 그런 그런 취지로 의미로. 지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딱 맞는 그렇죠.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승객 여러분, 예 기장, 그렇죠. 우리 위기 상황 속에서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분께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러도 아침 일찍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일단 자료 지금 쫙 올려주신 걸 보니까 뭐 심리, 수급, 금리, 실적, 밸류에이션 엄청나게 많은 지표들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좀 보는 자료가 있으신 건가요? 예, 그 주식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은데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핵심 지표, 이를테면은 수급이나 심리나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 뭐 이런 자료들 중에서 네. 핵심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몇 개 추려왔습니다. 네. 핵심 지표라면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유심히 보는 지표가 뭘까요? 이게 뭐 한 가지로 그 증시 전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이거 지표 자체를 연결하고 통합화해서 사고하는 능력 자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하고 가지를 쳐 나가면서 네. 생각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액션을 하는 그런 데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심리 지수 대표적으로는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에서 공포와 탐욕 지수가 대표적으로 예. 거론되고 있는 지표잖아요. 이 지표에서는 요즘에는 조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어요. 이게 CNN 비즈니스에서 발표하는 지표인데 지금 현재 수준이 27입니다. 그 레벨 자체로 보면은 0에서 100까지인데 네. 0이 가장 공포스러운 단계, 그리고 100이 가장 탐욕스러운 단계, 가장 이제 사람들이 흥분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5월 중순에 이 지표가 7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험악했었는데요. 지금은 27을 기록하면서 가장 공포스러운 단계는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참고로 지난 21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미국 지수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때 이 지수가 77을 기록했습니다. 오. 77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엑스트림 그리드라고 해가지고 탐욕스러운 단계, 네. 흥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컨트롤 시각으로 보면은 지표가 가장 안 좋았을 때 약간 역발상을 하고 해서 이제 매수할 수 매수 대응하고 있는. 가장 좋을 때 흥분했을 때 좀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가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네. 좀 트래킹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네. 시장의 심리가 오히려 너무나 과열됐을 때는 그렇죠. 조금 차분하게 시장에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나 안 좋았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수급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잖아요. 뭐 나오죠. 외국인 기관 예, 몇 그렇죠. 거래 샀는지 얼마 샀는지 보는데 미국은 수급 관련해서 어떤 지표를 좀 보시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구체적으로 수급 주체에 따라서 순매수, 순매도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지 않기 그쵸.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유일하게 보는 지표로는 마진드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신용 잔고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하는 기관이 그 FINRA라는 기관인데 거기서 매달 그 신용 잔고를 집계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대체로 증시가 화랑일 때는 신용장구가 높아지고 증시가 좀 약세로 갈 네. 때는 신용 물량도 털리면서 장구가 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가장 그 최근에 그 공포스러웠던 20년 3월 그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신용장구가 479빌리언 달러 정도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600조 정도였었고요. 네. 가장 좋았던 작년 말경에 신용장구가 936빌리언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한 100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좀 내려와서 773빌리언 달러 정도인데 가끔 보면은 미국 시장 중에서도 이제 그 종가로 가면 갈수록 좀 약해지는 모습이 눈에 좀 많이 띄는데 네. 요즘 기계적인 매도 이외에 이런 신용장고가 좀 청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뭐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가총액이 한 44.7트릴리언 달러 정도인데 요 정도 신용장고는 1.7% 정도인데 과거 뭐 비율로 보면은 아주 과도하게 높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 규모상으로는 지금 900조 정도니까 계속 요 부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증시의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급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만큼 자세하게 나오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국내는 뭐 증권사마다 나오니까. 그렇죠. 다 자세하게 네, 나오는데 어쨌든 네. 미국에서는 이런 신용장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면서 시장의 상황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성모님이 나오실 때까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네. 한국은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 디테일하게. 근데 굳이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이 가능한가요? 그거 보시면서? 그런데 채널 체크를 해보면은 요즘은 증권사들에서 너무 신용 관리를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신용장구가 확 털리면서 증시가 무너지거나 증시가 무너지면서 신용장구가 털리는 그런 현상은 잘 관찰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그 국내 신용장구는 한 21조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미국 같이 막 그 고점에서 피크아웃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컨트롤이 더 잘 되는군요. 예. 그렇죠. 근데 뭐 그거나 떠나서 누가 샀다. 큰 예. 주체가 샀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보유하신 분들은. 예.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당장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급 자체가 네. 뭐 작은 종목들에는 영향이 크겠지만 큰 종목에는. 큰 종목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뭐 단기적인 뭐 영향이 있을진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을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금리 관련된 지표를 좀 보면서 시장 상황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수준은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금리 레벨 자체가 그 지금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작년 수준 또 뭐 팬데믹 이후 수준으로 보면은 좀 수준 자체가 좀 레벨업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채권 금리 위주로 이렇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국채부터 해서 조금 덜 안전한 회사채 그리고 가장 그 위험한 투기증금 채권의 금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작년 말 대비해서 레벨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1.5%가 작년 말이었는데요. 지금 2.93%. 어제 또 올라서 한 3% 수준까지. 그래서 1%대에서 3%대. 그리고 무디스의 BAA 등급이라고 하면은 AA보다 조금 그 등급이 낮은 회사채인데 그게 작년 말에는 3.3%였는데 지금은 5%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반드 그래서 투기등급 채권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작년 말에 4.3%였는데 지금 7%까지 올라와서 사람들이 이 금리 레벨이 좀 올라오면서 약간 그 전통적인 자산 채권하고 주식 간의 어떤 상대적 매력도에 대해서 약간 갈등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 금리가 낮았을 때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뭐 회사채 금리 뭐 좀 위험한 거 5%, 더 위험한 건 7%, 이 정도면 이제 회사 채권 같은 경우 부도만 안 나면은 안정적으로 픽스드 인컴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주식 아주 가장 좀 리스키한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보다 좀 덜 리스키한 채권에 안정적으로만 5%, 7% 이렇게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갈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작년 말 대비해서는 주식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일부 좀 감소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7%라는 숫자가 안정성만 담보된다면 정말 높은 수익률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S&P 500 뭐 10년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도 그 평균을 따져봤을 때는 7% 정도면 저 같으면은 채권 투자를 할 텐데. 부도가 안 나면 네, 그렇죠. 예. 단 그거 네. 주죠. 근데 올해 말이죠. 예. 올해는 우리 상무님께서 보셨겠지만 주식도 어렵고 채권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채권 시장 자체가? 이를테면은 그 평가 그 채권이 이제 금리랑 가격이 예, 반대로 예, 움직이니까 낮은 금리에서 즉 예. 가격이 비쌀 때 사놨을 때 그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격이 빠지면서 예, 평가손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를테면 뭐 그 만기가 정해진 만기가 매칭된 뭐 3년 만기 수익률이 뭐 한 3%다. 그러면 3년 갖고 가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3%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그 트레이딩 하지 않고 만기 보유 목적으로 가져간다면 이 그 정도 금리 수준에서 사실은 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채권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네. 아, 금리 적지 얘기로 않죠. 네.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팬데믹 이전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긴 한데 금리의 레벨 자체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느 쪽이실까요? 사실 정책 금리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데 어느 정도 저는 좀 정책 금리의 그 경로 자체가 약간 논란이 있지만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채 금리 수준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다, 네.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팩터인 경기와 물가를 볼 때 경기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핵심적인 약간 선행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본다면 저희는 PMI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조업 PMI, 서비스 PMI 얼마 전에도 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그 서비스 PMI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조업 PMI는 그보다 빨리 2021년 3월을 고점으로 해서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경기 전체를 이 PMI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PMI 정도 그 설명력이 높은 PMI로 본다면은 약간 미국 경기가 성장성이 뭐 완전히 뭐 둔화돼서 천체로 간다기보다도 성장률 자체는 좀 향후 둔화되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자체도 물론 앞에 그 장우석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CPI가 나오긴 하지만 그 고점 대비 약간 좀 꺾이는 모습이 CPI에서도 관찰되고 있고 PC로도 관찰되고 있거든요. 물론 유가가 물가에 그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보면은 유가도 좀 일부 소폭 하락을 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관찰은 해봐야겠지만 경기 및 물가를 고려할 때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의 전망, 추정치와 지금 주가와의 괴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는지 요즘에는 또 실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뭐 이렇게 비용 줄이려고 그러고 고용 완화하려고 그러고 하는 게 실적 추정치도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예, 있나요?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 최근에 연초 이후만 보면은 그 주가는 빠지고 실적 추정치는 네.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연초 이후 S&P 500은 한 14% 정도 빠졌고요. S&P 500의 실적 추정치는 오히려 7% 정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존이나 월마트, 타겟 이런 유통기업들의 비용 문제로 인해서 실적 가이던스가 향후에 그 하향 조정되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고 있지만 S&P 500 중에서 그런 그 일부 섹터나 일부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에 미치는 실적 추정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 같고요. 블룸버그 많이 보는데 이걸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라고 보면은 향후 1년간 S&P 500의 그 실적 추정치는 한 15% 정도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이 막 무너지고 하는 거가 예.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실적 좋은데 예.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 개인들이 보기에 어떤 게 악재로 좀 느끼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금리 레벨에 대한 금리. 상승 그리고 뭐 다들 얘기하는 인플레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수금이나 심리 같이 연결돼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너무 낮은 이제 저금리나 그렇죠. 저물가 뭐 이런 구간들이 완전히 반전되는 상황에서 그 적응되는 어떤 그 성장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금리 레벨로 봤을 때 과거 2년에 나타났던 그 이전에 나타났던 미국 증시의 상승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구간들이 좀 잘 지나게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 잘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 숫자를 많이 그렇죠. 보시잖아요. 그 중에서 뭐 멀티플 이야기도 종종 하시는데 그렇죠. 시장이 워낙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뭔가 좀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가요? 지금 보면은 그 S&P 500 포워드 PER 기준으로 한 17.3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22배, 뭐 21배, 뭐 요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하락한 편이고요. 네. 요 멀티플 조정이 사실 실적 하락을 동반한 조정이라기보다도 가격이 많이 빠져서 멀티플이 많이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에 그 실적 추정치를 저희가 신뢰를 한다면 요 멀티플 조정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멀티플의 할인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의 어떤 극단적인 상승 자체가 좀 제한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향후에는 요 구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나게 되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제대로 반영되는 구간들이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심리, 수급, 금리, 실적,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 뭐 다양하게 시장에 대한 정말 짧은 시간에 쭉 판단을 해봤어요. 이제 채슬리 예. 기장이 된 입장에서 예.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불시착을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지까지 난기류를 뚫고서 가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데 앞으로 좀 상승 쪽으로 다시금 우리가 방향성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예. 종합을 해보면은 뭐 지금 S&P 500 그러니까 경기하고 그 주가를 뭐 동일시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경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기가 주가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S&P 500이라는 것이 그 수많은 미국의 등록된 기업들 중에서 알짜 기업들 500개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플레이그라운드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론 최근에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S&P 500 기업들 중에서도 잘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잘하는 기업들의 그 실적을 통합한 것들이 그 실적 추정치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15% 정도의 그 상승률은 향후 1년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그 매크로 환경이나 실적 추정치가 변하면서 항상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지금 결정된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그 핵심 지표들을 어느 정도 트래킹하고 가면은 그 수많은 뉴스들을 우리가 다 뭐 의미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좀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으로 따졌을 때 S&P 500이 한 14% 정도 하락을 하락했죠. 했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15% 실적 증가율로 봤을 때는 회복을 할 수 있다. 예, 저는 그 지금 상황으로만 그렇게 네. 보는데요. 이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운용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의 네. 루틴으로 자신이 보는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와 약속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의 봤을 때는 15% 말씀하셨으니까 향후에 뭐 한 달 뒤, 또 3주 뒤에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예. 성우님께서 꾸준히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 뭐가 변화가 됐는지 예.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뭐 더 올라갔다, 혹은 예.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 이런 거를 짚어주셔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항상 이제 네. 플랜드 C의 과정으로 계속적으로 트래킹 해나가고 네. 공부해 나가면 충분히 그 일반 투자자분들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걸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향후 1년 실적 증가율 15%에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고요. 또 네.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무님 모셔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희로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신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이렇게 밝은 말투와 목소리를 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차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꼭 함께 해주세요 하시는데 위즈덤 컬리지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라는 그런 메시지 우리 최 박사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프로렌 입고 오셨네요. 차분하게 얘기했죠. 저도 차분한 남자입니다. 알고 보면. 네. 아니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네. 항상 근데 좀 업돼 계시는 게 저는 교수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업이 돼야죠. 네. 그 시장도 업돼야 되고.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죠. 그렇죠. 네. 예, 시장도 업돼야 되고 우리 위원님도 오늘 업돼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3대 지수가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어요. 일단 지난 금요일 날은 재미가 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간 단위 8주 9주 만에 플러스 났던 것이 한 주 만에 다시 다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반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정신 차리지 몰랐지만 결국은 또 많이 흘러내렸었어요. 그래서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돌려놨고 다우지수는 거의 내내 또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막판에 그래도 정신을 차렸는지 강보합까지는 일단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0.05%니까 올라간 것도 없죠 사실. 네. S&P업이 0.3%, 나스닥이 0.4% 정도 올라갔고요. 가장 큰 거는 전 두 가지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 중에는 역시 10년물 금리가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3%가 넘는 것이 올라간 거죠.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죠.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지난 주말에 저희가 주말 라이브 때 상세히 전해드렸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숫자들이 나왔단 말이죠. 통상 32만 명 정도가 신규 일자리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39만 명의 숫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이 지난달에 약간 슬로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약간 늘어났지만 실업률은 이미 5% 이하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완전 고용이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죠. 다만 일자리의 분야가 다들 안 맞아서 그렇죠.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숫자를 보면. 그러다 보니 경제가 좋아진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러다 보면 야 이거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QT 하는 거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하면서 10년물 금리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흐름은 지난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 새벽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라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또 그 상해에서 또 몇 개 지역은 다시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관련된 거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중국의 디디 글로벌인가요, 부사장님? 디디 글로벌. 네, 거기 조사하던 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 얘기하면서 그렇고 또 상해에서 사람들하고 지금 이슈가 아직은 잘 안 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외국
갈 수 있게 해주면 바로 이제 혜택 보는 것이 라스베가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디디 글로벌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뭐 징동닷컴이네, 알리바바네 뿐만 아니라 뭐 윌리조트네, 뭐 시저스네, 뭐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인 것이 하나의 전반적인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이제 미국 달러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러게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요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 한 이틀 연속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요. 요게 말이죠. 지금 이거는 엔화입니다. 엔화요. 달러 엔이 약간 멈칫하더니 지금 지난주 초 중반부터 갑자기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2002년 4월 이후 지금 이 그림 보면 달러 엔 최고치니까 결국은 엔화는 2002년 이후 최저 수준. 그러니까 요거는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화 약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일본 엔화가 956원이에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거 갖고 뭐 손해 보는 사람은 아닌데. 아니 얼마 전에 많이 제가 바꾸셨잖아요. 올 가을에 여차하면 일본은 몇 번 가야 되기 네. 때문에 좀 사놨거든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 또 달러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와, 이렇게 많이 빠지다니. 네, 많이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 그 뉴스 보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은 서로 비자란 정책은 서로 공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 가기 위해서는 아직 하네다랑 김포가 열려야 지금 네네.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그 단체만 열어주는 것 같고 지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함부로 열어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지금 미국에 비자 받기 위해서 하루에 뭐 200명 정도 엄청 줄 서 있대요. 그러니까요. 2박 3일 여기 아침에 새벽 쓰는 건 아니실 것 네. 같아요. 3박 4일 줄 서 있다는 걸 제가 우리나라 봤거든요. 무료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풀리겠죠 언젠가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은 흐름 같은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해서 밤사이 계속 나왔던 뉴스가 이 개발자 회의, 세계 네. 개발자 회의 이게 네.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제품보다는 이제 다양한 OS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일주일에 합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대표적인 걸 하고 나머지 이제 분야별로 뭐 온라인으로 해갖고 모여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요새 iOS 뭐 15.5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16이 어떤 거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뉴스가 되죠. 그리고 애플 워치 쓰시는 분들한테 뭐 하고 또 칩 이번에 또 신형이 나와서 뭐 좋아진다 얘기하는데 그런 건 뭐 그 전문가분들이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IT를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아마 소위 엔비디아의 특정 칩을 딱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저는 그런 거 부사장님 아세요 그런 얘기? 모르죠. 모르죠. 저는 모르고 저희가 이제 알만한 것들은 소위 BMPL이죠. BMPL이 Buy now. 작년 한 여름 가을쯤에 많이들 들으셨던 것이 업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업펌이 들어오면서 무슨 어떻게 되니 하면서 뭐 비자네 마스터가 망하네 어째 많이 들으셨던 바로 그 업펌이요. 그게 이제 했던 것이 BMPL입니다. 지금 물건은 사는데 돈은 나중에 준다.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신용카드 쓰면 그렇게 대한민국은 3개월 무이자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맞지 않나요? 12개월까지도 되죠. 12개월이요? 네, 홈쇼핑에서 가끔. 이렇군요. 3개월 무이자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몇만 원치만 사더라도 몇 개월이요? 물어보는 게 아주 일상적인 대화인데 네.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됩니다. 호주가 그 시장이 미국은 아직 초반이라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 돈 되는 건 이제 가는 거죠. 애플은 이제 애플페이를 갖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카드를 갖고 있고 또 이번에 보면 애플 그 탭페이 이런 것들이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뭐 스퀘어 가면 되니 안 되니 하고 스퀘어가 지난주에 보면 이제 협업을 하네 안 하네 네. 그런 얘기 나오는 건데요. 소위 BMPL을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페이레이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 이게 돈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좀 부채 부분에 문제가 있다 뭐 이랬는데 애플 페이레이터는 괜찮을까요? 돈 못 갚는 사람은 수준은 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이건 제 혼자 내피셜이니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뭐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어쩌니 많이 분류는 하겠으나 그리고 애플이 잘 하겠죠. 잘 하겠으나 핵심은 연체율이잖아요. 연체율이 지금 많이 높아져 갖고 네. 업펌이나 이런 것들이 재미없다는 거잖아요. 연체는 어디 가나 똑같겠죠. 다만 연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체에 대비해서 각 기업들이 뭔가 준비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해놓겠죠. 자기네들도 그런 서비스를 하겠죠. 그게 보면 업펌과 애플에 생각해 보시면 차이죠. 누가 다
크게 당하겠냐 그러면 애플에서 웬만큼 연체를 하더라도 그냥 웃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제가 오늘 수많은 오늘 뭐 발표했지만 나머지는 잘 기술적인 건 모르겠고 뭐 속도가 빨라졌네 어쨌든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페이레이터를 오늘 발표했다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약간 다른데 제가 정확히 뭐 저도 잠깐 듣고 쓴 거기 때문에 6주에 걸쳐서 4번에 나눠서 그 서비스입니다. 이거 애플페이를 받는 어딘 곳이나 다. 6주요?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게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거는 잠깐 잠결에 들어갔고 애플페이를 결제를 받는 어디서나 다 6주 동안 4번에 걸쳐서 나눠주는 서비스. 당근 무이자죠. 당근이 무이자. 네, 그런 것들이 오늘 발표됐겠고요. 반면에 업펌은 오늘 주가가 5.5%가 오늘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펌 뭐 좋은 회사죠. 다 좋은 회사지만 어찌됐건 애플과 그런 거의 업펌과 차이, 앞서 말씀드렸던 연체율의 차이는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트위터랑 테슬라가 은근히 요즘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어찌됐건요. 이제 트위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론 머스크 형님이 또 이거 제대로 그 스팸의 그 가짜 계정 이런 거 다 안 하면 어려울 수 있다. 인수에 차질 믿을 수 있다 하니까 또 트위터는 떨어진 반면에 또 테슬라는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특징 주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네요. 애플 페이레이터가 6주에 걸쳐서 4회분 분납 수수료는 없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해주는데 6주면은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짧네요. 그 디테일에 들어가면 제가 모르죠. 디테일에 들어가면 그러죠, 뭔가 짧습니다. 있겠죠. 네. 저는 애플페이 한번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야 되는데 금융 안 들어. 이런 네. 시스템 때문에 막혀 있죠. 네. 자, 아마존도 주식 분할 이후의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더 많은 걸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아마존이 오늘 주식 분할로 첫 거래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다 모든 증권사 우리나라가 잘 처리됐을 거라 보고 있고요. 모든 증권사의 차트가 잘 표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보셨는데 어제 보셨는데 애플에 관련된 차트가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엄청나게 항의하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아마존이 오늘 주식 분할하면서 $120 기준가 나왔을 텐데요. 그래서 이후에 첫 거래가 됐는데 오늘 조금 더 올랐었지만 장중에 결국 1.99% 2%로 오늘 끝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평균 한 1년에 한 20여 개 정도가 주식 분할을 합니다. S&P 기준으로 보면 올해도 한 5개 정도가 기업 분할을 확정했거나 아니면 계획을 발표한 것이 지금 5건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 이럴 때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여튼 요거는 어느 정도 미국에서 주식 분할을 했냐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궁금한 거 그리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분할과 펀더멘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있을 수가 없죠. 주식 분할은 건 주식수를 나누거나 반대로 주식 역으로 하는 것은 주식수를 이제 병합하는 건데요.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주식 분할과 주식 주가 상승의 상관관계가 높았던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한 건데요. 요 파란색 있죠. 뭐 여기 하늘색이라고 그러나요? 하늘색은 S&P 500의 주식 분할 이건 발표 시점입니다. 이미 지났죠. 마이크로 아마존이나 구글 다 지났는데요. 3개월 동안에 한 2%, 2.7% 정도의 S&P 500이 평상 상승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3개월 동안 이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7, 8% 올랐죠. 이번에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이번에 틀렸고요. 6개월 후에는 이렇게 올랐고요. 12개월 동안 아웃폼을 했는데 그래서 이 차이가 과거 한 20년 동안의 사례를 보면 12개월 동안에 보면 한 16%포인트 정도 초과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미 많이 지고 있으니까요. 좀 지고 있으니까요. 여튼 이런 것이 주가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일부에서 그리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결론은 주식 분할과 펀더멘탈과의 상관관계는 그 소위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펀더멘탈을 올리는 인과관계는 하나 없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재미나는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 분할했던 시기가 펀더멘탈도 좋아졌다라는 결과론적인 상관관계는 있었다는 걸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론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최소한 주가는 좀 올랐다는 것이 과거의 상례였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많은 리스트를 아마 이미 보고 계실 겁니다. 후보인가요, 후보? 예, 후보 뭐 $400 이상 할 수도 있고 $500, $600, $1000 할 수 있는데 지금 $1000는 많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700 이상 기업이 지금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발표한 겁니다. 구글은 발표했고요.
테슬라는 얼마나 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주주총회에서 했는데 아마 미국에 계신 분은 뭐 이미 연락 받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8월 2일인가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일 날 확정되겠죠. 뭐 한다 그랬으니까요. 이 정도가 일단은 최근에 $700 이상이 되겠고 일부에서 $400 이상 많이 합니다. 그래서 ASML 같은 것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블랙락도 항상 자주 언급되는 건데 블랙락도 지금 $500, $600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언급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가 네네. 엄청 주식 분할하고 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더 쉽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리스크도 있지만 미국 주식을 보면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많이 사서 좋은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그건 이제 자본주의에 수급이 대한 유입돼서. 각자의 시각이 되겠죠. 아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듣기 하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전통적인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는 건 잘못된 시각이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란 게 뭡니까? 상장했다는 것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창업자라든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상장된 기업을 통해서 부로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 그들한테도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보죠.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다음에 주가 재미없었잖아요. 특히 최근에 이런 팬데믹 맞고 이러면서 반등했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재미없잖아요. 그래갖고 주식 분할하면 주가 안 좋다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거기엔 동의하기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부디 가지고 계신 종목의 주식 네. 분할로 인해서 추가 수익을 더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죠. 지금 이 다음 편에 세 가지 종목을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이미 주제죠? 보신 시작할 때 부사장님 설명하셨어요, 부사장님? 요 세 종목이요? 안 하신 것 안 같은데요? 했습니다. 요 VIC는 비치 프로퍼티라 그래갖고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 이건 리츠입니다. 리츠요. 리츠. 아, 네, 리츠. 오늘 사상체육관을 갔던데 저도 잘 모릅니다. KDP는 뭐 아시겠죠. 큐리그랑 닥터페퍼랑 합친 거잖아요. 네. 닥터페퍼는 음료예요, 음료. 그래서 닥터페퍼만 좋아하시면 계시잖아요. 그리고 큐리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려진 거는 그 커피 머신이죠. 큐리그의 커피 머신을 쓰시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큐리그, 닥터페퍼가 KDP인데요. 오늘 역시 이거가 한 5% 올라갔고요. 아까 말한 비치가 3% 올라갔고요. 오는 온세미콘덕터입니다. 이건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거 오늘 5% 올라가서 이거 거의 사상주가. S&P 500에 포함된 종목들이죠. 역시 여돈 대표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여튼 왜요? 저도 사실 다 처음 거의 듣는 종목들이라서 이 종목도 뭐지 했는데 그 기사 읽었던 게 생각나네요. 네, 요 세 개가 S&P 500이 이번에 편입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신규 6월 21일자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요 세 개가 들어가면 이제 빠지는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빠지는 거 보고 나서 진짜 이 회사는 안 돼도 진짜 안 된다. 언더아머가 들어가죠. 언더아머가 들어가고요. IPG 포토닉스가 들어가고요. 써너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써너는 의료 장비 회사인데 요번에는 오라클에 인수되거든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건데 여튼 언더아머가 아쉽네요. 네. 언더아머 진짜 아쉽네요. 저희가 또 책에 썼던 또 그런 기업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책에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마침 그때 저 출판사에 담당하시던 분이 딱 그걸 사갖고 딱 그걸 사갖고 속상했죠. 스테판 커리가 아직도 언더아머 모델인가요? 맛있도 있죠. 아직 하고 있죠. 합니다. 있죠.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아쉬운 건 할 수 없죠. 어찌됐든 요생 종목은 탈락되기 때문에요. 사실 언더버는 이번에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S&P 500 그 다음 단계는 S&P 400입니다. 그래서 4배로 쑥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써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500에 포함되어 있었던 수급이 빠지지만 400에 있는 수급이 다시 또 들어오는 거는 맞죠? 근데 뭐 영향은 S&P 400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언더아머 갖고 계신 분이 속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S&P 500 관련해서 편입 합칠 종목 확인해 봤고요. 요거 잠깐 또 안내해 주시죠. 네, 네. 10일까지 가정에다 이벤트가 이어지는데 뭔가의 법비방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까지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네. 이거 영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했던 그 투자공과 세미나에 있었던 아주 히트친 강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남우 교수, 상태영 이사, 이한우 위원 저까지 포함해서 아주 좋은 강의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핵심인데 이거죠, 이거. 이건데 제가 했던 평생 함께할 배당 포트폴리오 있지 않습니까? 제 자랑이 아니고
굉장히 시장을 아웃퍼포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는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11월 말에 해갖고 11일부터 해갖고 요게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인데요. 네. 저희는 이걸 실력이 없어요. 이런 못 만들거든요. 근데 곧 리얼타임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네이버나 카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걸 만들어주신 분이 지금 바깥에 와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부사장님은 저 아침 쏘신다 그래갖고.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우리나라 시장은 4거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빨리 올라야 돼요. 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짧고 굵게 아, 올랐으면 하는 바람. 다행히도 어제 휴장이어서 오늘의 미국 주식의 상승을 좀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 네. 가져보면서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